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20대 사회초년생 재테크너 대표 이상원입니다. 네, 멘토 김문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들이 많이 속고 있는 은행의 이자율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은행에 이런 문구들이 참 많습니다. 뭐 연봉리 2.5% 시중은행 최고금리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1년 동안 적금을 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되면은 내가 생각했던 이자보다 훨씬 더 적은 이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시간입니다. 당신의 이자율을 읽지 마라! 여러분들 많이 이제 은행을 이용해 보셨을 텐데요.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다양한 은행이 있고요. 근데 그런 데서 우리가 우대금리라고 하는 건 요즘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요즘은 많이 우대를 해줘봤자 2%를 넘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때요? 뭐 적금을 가입하고 싶어요? 막 느낌이 막 프레시하지 않죠. 좀 마음에 안 들죠.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했듯이 뭐 이자율을 의심하라고 말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짚을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간단히 저희가 정의를 드리면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은행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지금 현재 몇 프로죠? 1.25%죠. 예, 높지 않죠 일단. 기준금리가 높고 낮고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대출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고 저축에 있어서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요즘엔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 이런 부분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 크게 좌지우지가 될 수 있다라고도 말했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한국은행이 책정하는 금리를 뭐라고 부르죠? 기준금리라고 부르고 그렇죠.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런 부분에서 하는 그런 금리 자체는 시중금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시중금리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행을 가서 예금을 들든 적금을 들든 그 앞에는 항상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정기 예금 혹은 정기 적금.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으면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적금을 든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1월부터 12월 달까지 매월 100만 원씩 2%짜리 적금을 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했을 때 원금이 1,200만 원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2% 이자를 24만 원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우리는 얼마를 받죠? 절반도 못 받게 될 겁니다. 그렇죠. 절반도 못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자 소득세,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자에 대한 계산법 때문입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1월 달에 들어간 100만 원은 12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달에 들어간 100만 원은 11개월을 머무르겠네요. 그렇죠. 11개월만 머물게 되죠. 12월 달에 들어간 100만 원은 딱 한 달밖에 머물게 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즉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잘 맡겨놓으면 그에 상응하는 2% 이자를 준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내가 매월 들어가는 적금 같은 경우에는 머물게 되는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100만 원은 12개월을 머물고 어떤 100만 원은 1개월을 머물고요.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2%에 해당되는 절반의 이자밖에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서 뭘 떼가죠? 또 25.4% 이자 소득세를 내야죠.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자는 24만 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받게 되는 이자는 단 10만 원에서 12만 원 선일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군대를 한번 예시를 들어도 될까요? 아, 네. 네, 예금과 적금을 이제 군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 우리 군대를 1년 동안 이제 생활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12명의 우리 청년들을 군대에 입대시키겠습니다. 네. 자, 그분들은 1월부터 12월까지 생활을 하겠죠. 멘토님이 갔다 오셨어요. 그 중에 한 명. 멘토님 얼마나 다니셨어요, 군 생활을? 저는 12개월을 복무했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겠죠? 모두가 동일하겠죠. 1월에 다 같이 입대해서 12명이 12월에 다 같이 전역을 했기 때문이죠. 이걸 바로 예금이라고 예를 들 수가 있고요. 반면 1월에 한 명, 2월에 한 명, 3월에 한 명 제각기 다른 월에 군입대를 시켜서 한 번에 12월에 전역을 시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되면 뭐 군생활을 1년을 했다는 친구부터 한 달 군생을 했다는 친구까지 다양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평균 군생활은 6개월이 되는 거죠. 그걸 바로 이제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지 않나? 그 논리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적금의 논리입니다. 자, 이렇게 시중은행 금리에 대한 계산법을 좀 알아봤는데 어떤가요? 배신감 들지 않나요, 조금? 그래서 이제 적금이라는 의미는요, 여러분들 분명히 필요합니다. 금리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적금을 떠나서 저축이죠. 그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저축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고쳐야 될 습관은
소비 습관입니다. 소비를 하는 것보다 저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저축을 하면 여러분들 다양한 금융 상품이 있겠지만 기초가 되는 게 적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가 낮든 적든을 떠나서 매월 꼬박꼬박 여러분들이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지 100만 원이라든지 규칙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다는 그 습관에 대한 투자라는 거지. 엄청난 이자를 원해서 하는 건 좋지 못하다. 난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적금 다 뺀다. 나 적금 싫어. 적금 해지하겠어.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정도는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뒤통수를 맞지 않는다. 뭐 다양한 저축 상품이 있겠지만 적금은 모든 저축의 기본입니다. 이자율이 낮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돈을 쓰는 것보다 적금에 가입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여기 50만 원을 했다고 하면은 1년 뒤에 600만 원이 생기듯 여러분들의 종잣돈이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습관을 잡는 데 있어서는 적금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네, 이제 이해되시죠? 이제 여러분들도 시중금리에 혹하지 마시고 이 은행이 좋다 저 은행이 좋다 교통비가 더 많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는 시중금리에 속지 마시고 적금을 가입하더라도 금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적금은 그냥 습관이다 이러한 개념을 찾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이제 당신의 이자율을 의심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 죽겠네. 어, 쉽지 않아.